네,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들 거는 여기 있는 세 개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개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맨 먼저 여기 확대를 하려면 잠시만요. 줌을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일직선상에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막대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동그랗게. 그 다음은 동그란 애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건 무슨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처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OA라는 글자를 음악 비트에 맞게 크게 작게, 비트가 커지면 음악 소리가 커지면 크게, 작아지면 작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이 날아다니는 애들은 제가 조금 심심해서 블렌딩을 준 거죠. 블렌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패스를 따라서 얘가 만들어지게끔 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에펙 열어주세요. 우리 에펙 들어가서 캐시 파일 지우고 시작할게요. 수시를 지우고 계신가요? 안 지우고 계시죠? 그럴 것 같았어요. 에펙으로 들어가서 캐시 파일이 일단 뉴 프로젝트 그리고 파일 세이브 에즈 그 다음에 오늘 날짜 0713 다음 에딧 여기서 프리퍼런스 미디어 앤 디스크 캐시 눌러주시고 여기서 empty 디스크 캐시 저는 22기가바이트가 차버렸어요. 그래서 모두 디스크 캐시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린 데이터베이스 캐시 얘도 지우세요. 네, 드디어 됐습니다. 오케이. 네, 뉴 컴포지션 이름을 오디오 스펙트럼이라고 그냥 쓸게요. 오디오 스펙트럼 가로값 1920에 세로값 1080이고요. 스퀘어 픽셀 프레임 레이트 29.97 레졸루션 하프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 코드 0.0 프레임에서 듀레이션 15초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얘는요 15초 안 하고요 30초 할래요. 음악을 조금 더 들어볼 거예요. 30 땡땡 그리고 오케이 합니다. 네? 뭐라고요? 어떤 거? 또 그랬어요? 9,000원 얘기했는데 바쁘셨나봐요. 오늘 이수자 평가 있대요. 그래서 바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오디오가 필요하겠죠. 어떤 오디오? 빵빵거리는 오디오. 비트가 팡팡 거리는 오디오가 필요하겠죠. 우리 그런 오디오를 우리 썼던 것 같아요. 어디 있냐면은 제가 댄스라는 우리 댄스라고 만들어 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전부 이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 들어봐야죠. 얘는 아닌 거예요. 얘도 아니에요. 얘는 보류. 보류. 생각 같은 예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니야. 오디오 없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 아까 URL 드린 곳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오디오를 전부 갖다가 놓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0713 URL 드린 곳에 오디오 있으니까 오디오 그 중에서 뭐 다 받으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어떤 걸 받았냐면은 뭐 요거 받았어요. 워킹 어쩌고 저쩌고 URL 뭐 캣 어쩌고 저쩌고. 저는 웬만하면 비트가 빵빵거리는 걸로 들으셔야지 뭐가 잘 보이냐면은 표시가 잘 나요. 그래서 저는 URL을 갖다가 여기다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이펙트를 이 오디오에다 직접 주는 게 아니죠. 시각적으로 뭔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디오에다 주면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다가 줘야지 시각적으로 보이느냐. 솔리드라는 대표적인 이펙트를 적용하는 무언가에다가 이펙트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솔리드에다가 거의 이펙트를 적용하죠. 특별하게 뭐 어떤 영상에 적용하는 것 외에는 솔리드라는 곳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펙트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숙주. 그러니까 기생하는 거죠. 이펙트가 솔리드에 기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Y. 솔리드 색상은 전혀 상관없어요. 솔리드 색상은 전혀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펙트 앤 프리셋 들어가서요. 오디오 AU DIO 스펙트럼, 오디오 스펙트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어디에다가 타임라인 아니죠. 컴포지션 패널에 솔리드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가운데 보라색 점선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 점선 보이시나요? 네. 플레이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이펙트를 줬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이펙트의 오디오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이펙트에다가 오디오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걸 어디서 연결하냐면 왼쪽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오디오 레이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오디오 레이어 보이세요? 얘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화이트 솔리드로 돼 있죠. 화이트 솔리드가 오디오 레이어예요? 오디오 아니죠. 그래서 이 오디오를 선택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플레이. 뭐가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 뭐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여기 스타트 포인트라는 것은 여기 동그라미 있죠? 여기 얘는 엔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 포인트를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에다가 떡하니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얘는 지금은 어떤 배경에다가 적용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오디오 스펙트럼을 적용했을 때 이 막대 그래프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 둘게요. 그 다음에 패스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마스크를 그려줬을 때, 지금은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넌이에요. 이거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스타트 프리퀀시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네, 스타트 프리퀀시, 스타트는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프리퀀시라는 건 빈도수라는 얘기예요. 빈도. 이렇게 빈도라니까 자주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 하는 거 아시죠? 그 프리퀀시예요. 그 뭐 적립을 하나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빈도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빈도수를 말하는 게 이 프리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프리퀀시, 그다음 엔드 프리퀀시가 있는데, 이 스타트와 엔드 사이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면 이 이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스타트 프리퀀시는 한 17 정도, 50 이하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엔드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시면은 뭐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뭐가 보이시죠? 저는 이 정도. 100, 뭐 100, 1200이 넘었네. 뭐 400 정도? 이렇게 하고, 프리퀀시 밴드. 프리퀀시는 아까 빈도수라고 그랬죠. 얘는 밴드라는 것은 뭐 단이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막대 그래프의 숫자랑 개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퀀시 밴드라는 것은 원래 밴드라는 것은 뭐 끈, 줄무늬, 단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줄무늬, 여기 있는 이 막대 그래프의 개수 많이 주게 되면, 프리퀀시 밴드가 커지면 촘촘해지죠. 작아지면 듬성듬성. 맥시멈 하이트라고 해서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를 말하는 건데, 높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놔둘 거고요. 오디오 듀레이션, 오디오 옵셋은 놔둘 거예요. 시크니즈 두께. 소프트 니즈는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이 가장자리가 어떻게 돼요? 소프트하죠. 여기서 소프트 니즈를 100으로 하면 더 뭉개져지고요. 소프트 니즈를 0으로 하면 이렇게 딱 구분져서 보이죠. 이거 하드 라운드 브러쉬,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가 없게 0으로 했어요. 저는 인사이드 컬러 무슨 색으로 할까요? 노랑이로 한번 해볼까요? 눈에 확 띄게.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컬러를 파랑이로 한번 해볼게요. 녹색으로 할까? 녹색. 네, 그 다음에 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있네요. 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휴는 색조죠. 휴는 색조예요. 네, 이거는 보간이란 뜻이고요. 보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하여튼 색상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색상을 바꿔요. 여기에서 0 곱하기 0.0도라고 돼 있죠. 이 앞에 있는 거 말고요.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줘 보세요.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플레이. 안 되신 분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아래쪽으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옵션이라고 있어요. 디지털로 되어 있죠. 현재 얘가 디지털 모드인 거고요. 아날로그 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아날로그 도트라고 있어요. 도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통통 튀는 것 같죠? 여기에서 시크니즈를 좀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커져요. 그러면 다시요. 디지털로 가서 사이드 옵션에서 사이드 A and B가 있잖아요. 얘를 사이드 A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사이드 B로 하게 되면 아래로만. 네,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일 경우는요, 이렇게 한쪽으로 사이드 A and B로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쵸? 얘는 사이드 A and B가 훨씬 더 보기가 좋고요. 안 그런가요? 사이드 A로만 해볼까요? 뭐 이것도 나름 괜찮긴 하네요. 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요. 아날로그 도트로 하잖아요. 이렇게 사이드 A and B로, A나 또는 B로 하게 되면 얘가 그냥 통통 튀는 뭐 같아요? 네, 구슬이 통통 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를 할 때
좀 더 통통 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밴드수를 좀 줄이고요. 밴드수를 줄이고 시크니즈를 좀 더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엔드 프리퀀시를 살짝 움직여줘서 이렇게 톡톡 튀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어떤 걸로 할 거냐면 디지털로 하고요. 밴드는 뭐 조금 더 크게, 그 다음에 시크니즈는 좀 더 작게. 저는 그 다음에 배경은 눈 오는 배경이 있으면 눈 오는 배경으로 바꿔버릴게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 들어가서 늑대 말고 이미지 소스 말고 비디오 소스에서 눈 내리는 거 안 보이네. 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가 있죠? 픽사베이. 픽사베이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눈 하면 사람 눈도 나와요. 스노우라고 쳐야 돼. SNOW. 이미지 말고요. 비디오.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영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뭐 나는 다른 거 할 거야 하면 그걸로 그냥 하세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걸로 해서 1920, 1080 혹시나 못 찾으신 분은 제가 0713이라는 폴더 있죠. URL에다가 다시 또 이 겨울 영상 갖다 놓을 거예요. 겨울 영상 갖다 놨어요. 눈 영상 갖다 놨어요. 이것도 멋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에펙으로 오셔서 배경으로 깔아 봅시다. 여기에 어울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에서 위치를 변경하려면 이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이펙트를 선택하면 이쪽에 보시면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얘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예,
뭐가 너무 커요? 최대 높이가 맥시멈 하이트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적당히 만들 거고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많아요. 색깔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어울리는 색상 흰색하고 파란색에 휴 인터폴레이션을 그냥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색깔을 여기 있는 색으로 뽑을까요? 여기서 이 스포이드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러면 같은 계열의 색상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것도 싫다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흰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너무 밴드 값이 크죠. 그래서 좀 작게. 그리고 밴드가 좀 이렇게 되고 시크니스가 큰 것 같아서 시크니스를 좀 더 작게, 밴드는 좀 많게. 그냥 이 영상만 보는 것보다 어때요? 뭔가가 움직여주니까 덜 심심하죠? 얘는 여기서 끝나네요. 오디오가. 그래서 여기서 엔드 눌러드릴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오디오 스펙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도 해보죠. 윈터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타입 툴 선택, 이쪽에다 클릭, 윈터, 컨트롤 엔터.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놓고 뭐 좀 있다가 글씨 크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를 이 오디오 비트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요. 일단은 음악을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돼요. 음악을 뭐로 만들어요?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요. 그 키프레임을 이 윈터라는 글씨의 스케일과 연결시켜줘요. 스케일 값으로 바꿔줘요. 이해가 가세요? 이 음악의 비트를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주고 그 키프레임을 윈터라는 글자의 스케일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졌다 작아졌다. 그 다음에 얘 가운데 정렬을 해야지. 가운데에서부터 커졌다 작았다 하죠. 왼쪽 정렬로 돼 있으면 안 되죠. 어디에서 패러그래프, 이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그러면 이 오디오를 뭐로 만들어요? 키프레임으로 만들 거예요. 잘 보세요. 오디오 오른쪽 마우스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컨버트 오디오 투 키프레임. 컨버트 변환한다. 오디오 투 키프레임. 오디오를 키프레임으로 변환한다 라는 얘기죠. 다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오디오 맨 위에 오디오 앰플리튜드라고 나올 거예요. 이 오디오의 앰플리튜드를 윈터의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윈터의
스케일에 적용을 해줄 거예요. 스케일에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럼 오디오의 앰플리튜드의 어떤 속성을? 오디오 앰플리튜드 확장, 얘도 그냥 U 버튼만 눌러보죠. U. 그러면 여기서부터 15초까지 전부 무엇으로 이렇게 키프레임, 1프레임마다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뭐를 눌러줘요? 오디오 앰플리튜드의 U 버튼. 그럼 레프트 채널은 오디오에 뭐가 될까요? 왼쪽 스피커, 라이트 채널은 오른쪽 스피커. 이게 스테레오잖아요. 그 소리를 이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보스 채널은 뭘까요? 두 개 다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의 값을 스케일과 스케일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스케일을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돼지꼬랑지라는 거 있어요. 돼지꼬랑지처럼 생기고, 이걸 픽 휩이라고 해요. 픽 휩. 이 픽 휩을 잡아 당기게 되면, 예, 거미줄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윈터의 스케일은 너는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랑 같이 움직여, 이런 뜻이에요. 응? 딱 났어요. 안 되네요. 볼게요. 이 스케일을 확장시켜 볼까요? 아, 걔가 아니래요. 익스프레이션 스케일이라고 있네요. 얘가 아니라, 레이어의 스케일이 아니라 글자 속성 안에 있는 스케일. 요거 보이세요? 예. 여기도 또 뭐가 있어요? 픽캡이 있죠? 얘를 슬라이더 연결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뭔가 쓰여져 있네요. 예. 다른데 클릭.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와 윈터라는 글자가 어떻게 같이 움직일 거예요. 보이세요? 네, 이렇게 픽킵 만들어주고 나서 플레이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글자가 됐다. 조그맣죠? 안 조그매요? 그러면 여기서 스케일을 여기서 보세요. 익스프레션 스케일이 있고, 여기도 스케일, 이 레이어의 스케일이거든요. 레이어 스케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뭐마다 바뀌어요. 키프레임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스케일 값이 바뀌죠. 그럼 이 윈터의 스케일은, 이 윈터라는 글자의 스케일은 내가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크게 한다고 하면 그 키프레임만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 있죠? 여기 인디게이터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만 커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윈터를 대신할 누군가가 있어야 돼. 얘 대신 걔가 크게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얘는 걔를 따라다니게끔, 걔한테 종속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것을 페어런트라고 합니다. 페어런트가 뭐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 얘 대신 크기를 크게도 작게도 해줄 수 있는 애가 눈에 보이면 안 되죠. 눈에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걔를 null 오브젝트, null이 무슨 뜻이에요? null,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null 값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값,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는 값인데, null 오브젝트인데, 어떤 개체인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null 오브젝트라는 애를 페어런트로 만들어주고, 윈터는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터는 누구? null 오브젝트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느냐? 빈 곳에, 타임라인의 빈 곳, 우클릭, 뉴, null 오브젝트.
맨 위에 생길 거고요. 그러면 윈터의 스케일을 하느냐, 윈터의 스케일을 널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윈터 레이어 자체를 널 오브젝의 뭐로?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윈터 레이어 있죠? 레이어에 저처럼 페어런트 앤 링크 안 보이시는 분 있어요? 안 보이면 뭐 누르라고요? 토글 스위치 모드 눌러주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윈터의 부모를 널 오브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페어런트 앤 링크에 널 1이 보이게 될 거고, 널의 스케일을 키워주면, 근데 이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준점이 다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커지니까 얘가 사라져 버리죠. 다시 컨트롤 Z, Z, Z. 그러면 이 널 오브젝의 기준점이 어디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애가. 얘는 이 위치에다 그냥 둘 거거든요. 아니면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이쪽으로 보내야죠. 이렇게 해놓을까요? 얘를 이쪽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보낼까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네, 됐네요. 그리고 얘를 널 1. 널의 스케일을 크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크다. 좀만 줄일게요. 만약에 얘를 움직이고 싶어요.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널의 포지션이에요. 널의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여 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또 할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글로우를 줄게요. GLOW. 글로우를 윈터에다도 주고, 글로우를 여기 아래에 있는 뭐에다가 솔리드에다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솔리드. 그랬더니 좀 더, 네, 좀 더 화사해졌죠. 글로우가 안 들어간 거랑 들어간 거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글로우를 뺐어요. 이게 밑에 거는 빼도 되겠다. 글자만 줘도 될 것 같아요. 글자 뺀 게 더 낫네요. 글자가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애 뺀 게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만들었어요.